국내외 주식과 관련한 모든 이슈나 테마,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주식시장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주식과 관련된 것들은 페이스북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페이스북에서 직접 검색하시거나 facebook.com/likeUSstock입니다. 국내외 주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나 테마는 테마에 미치다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facebook.com/like심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 테마에 미치다를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치다로 저희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시즌 4로 되겠고요. 시즌 4의 세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클리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츠 증권의 김성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호성입니다. 우리 테마에 미친 남자 유호성 선생. 네. 지난주에도 빠꾸내시고. 지난주가 원래 약속이 있었는데 네.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당신보다 훨씬 훌륭한 분. 그러니까요. 우리 본부장님. 본사. 네. 장성 본부장 나오셔갖고요. 또 한 얘기도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또 한 명 또 주인공이 지금 화장실 가셨어? 네. 그렇죠. 네. 한 10분 장트라블타. 장트라블타. 한 10분 기다리는 것 같은데. 네, 뭐 기다려야죠, 뭐, 우리 또. 그렇죠. 우린 또 기다릴 수 없고, 약속된 시간을 가야 되니까. 오늘 녹음하는 시간이 5월 24일입니다. 5월 24일. 그러니까 화요일이 되겠고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대로 계속해서 이제 화요일날 웬만하면 지금 녹음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이 아직 녹록지 않습니다. 코스피 기준을 보면 오늘 장 마감됐는데요. 지금 지수 확인드리면 1937포인트, 어제 대비 0.9% 하락으로 일단 마감됐고요. 코스닥은 690포인트 몰려냈습니다. 697포인트 0.48% 내렸습니다. 장트라블타 나오셨어요. 네. 우리 다 인사했는데.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이거 얼굴이 하얘졌어. 얼마나 힘을 줬길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오늘 시즌 4의 세 번째 시간을 이렇게 맞이해줬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스타니까 우리 한방 김성원 과장.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적이? 뭐 그냥 조금씩 하루 조금 좋아지는. 좋아지고 있어, 이 시장에? 그런데도 2등이에요, 아직까지. 2등 됐지. 1등은 도대체 얼마 잘하는 거야? 1등이 차이가 얼마야? 1등이 한 번 또 베팅했더라고. 베팅해야 돼. 1등이 약간 좀 테마성 종목에다가 네. 거기다가 무려 5천만 원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돈 아니라고 자기 돈 아니라고 5천만 원 질려버릴 거더라고요. 한 종목에. 주식은 자기 돈 아닌 것처럼 매매해야 된다? 근데 그렇지. 이제 만약에 이게 그냥 개인 투자 대회였으면 리얼머니라면 키움에서 하는 개인 투자 대회였으면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키움은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증권사를 대표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 고객들 돈 갖다가 운용을 하는 입장에서 그거랑 똑같이 한다. 저는 솔직히 지금 대표에 있는 계좌 종목들을 고객들도 가지고 있으니까. 은근 슬쩍 디스하는데 1등 하는 사람이 메리츠가 아닌가 보네. 네. 아니 뭐 메리츠를 떠나서 저는 그래도 내가 선택한 종목과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좀 뭐 물론 전부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전부 고객은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네. 물론 일부 고객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매치되고 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MS 오토텍이 테마주야? 그 우수 AMS랑 같이 했었다. 전기차 우수 테슬라 창업주가. 테마주라고 볼 수는 없지. 전기차에다 매칭한 거지. 네, 아무튼 그래서 나 또 저거 뭐지? 저 대선 테마주 했다고, 대선 테마주. 알고 보면 고향에 갇혔지 어떻게 하니? 그래서 보성 파워트냐 그래서 아침에. 아무튼 뭐 그래서 그냥 또 아시겠지만 제가 매매 수도 좀 되게 적거든요. 되게 적어요. 따고 배짱 이게. 따고 몇 장이 아니죠. 팔아야지 몇 장인데 그냥 뭐 손실이 나든. 나 거래 안 한 지 한 일주일 됐어 그럼? 그러니까 중간중간 약간 좀 미세한 조정이 있었는데 일단은 기본은 그냥 가져가고 있어요. 매매를 너 안 하고 있죠, 지금? 수수료 가끔 수수료 그게 아끼는 아니라 거죠. 왜냐면 매매를 안 하고 있는지 한방 과장님이 여기 뉴스에 안 나오네. 이름도 언급이 안 됐네. 오늘 뉴스에. 오늘 뉴스가 벌써 나와? 14분인데 14분 전에 나왔거든요. 네. 14분 전에 나왔는데 언급도 안 됐어. 기분 나쁘다는 거지. 아니 한 주라도 사고 팔아. 아니 그게 아니라 수익이 가만히 있어도 튀는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나오죠. 근데 오늘은 뭐 이 사람이 MS 오토텍이라는 종목으로 확 튀어버렸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맞고. 하여튼 2등. 8명 중에 2등. 아니, 3등인 사람은 또
1월 가지고 가는데 종목 갖다가 이 사람 은근히 저석게 안 받는데 디스를 하네. 그래서 10개 가까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또. 10개. 포트폴리오 분산했다는 거지. 그렇죠. 네. 뭐 다른 철학이 있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죠. 도곡동.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여기 메리츠 증권 와서 그리고 소위 메리츠 여의도 센터가 이 바닥에서 좀 잘한다는 선수들이 좀 모인 곳인데 네. 결국은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그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종목. 네. 내 종목 있어야지 되지. 음. 그거 갖다가 너무 10개 너무 많은 종목을 가져가는 거나 아니면은 이제 3등은 됐고 4등은 또 어떻게 디스할 거야? 그거 듣다 보니 재밌네. 4등의 디스는 또 뭐야? 나머지는 다 나머지 그냥 주식을 못한다. 나머지는 도찐개찐이다. 나머지 주식을 못한다. 야, 아니, 한 방에 보내버리네. 8명 중에 7명은 한 방에 보내버리네. 나머지는 주식을 못하고요. 네. 나머지 2명은 1등은 저거 진짜 돈이면 저렇게 하려나? 하겠어요. 세 종목은 체력이 없지, 뭐, 아까 철학이 없다. 철학이 없다. 남는 사람 한 종목이 명이네. 내 종목으로 줄었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거죠. 하도 들어서 나도 알아. 블루컴이랑 유양이 뭐 그런 거 있잖아. 네, 그렇죠. 경인, 블루콤, 페넨터. 유양대유, 경인양임, 페넨톤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페넨톤은 지난주 우리 뭐 녹음 언제 했죠? 1등이 올 거 아니야. 저 사람은요, 뭐 개별주만 해요. 매매도 안 해. 딱 그럴 거 아니야, 또. 어쨌든 뭐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어떤 매매 패턴이나 그런 것들이 맞다라면 나중에 뭐 수익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뭐 맞다라면은 뭐 어느 정도는 뭐 등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은 그래도 뭐 안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말이 나온 김에 경인양은 요새 못 들었는데 경인양이 사카린이 아니야? 다들 리셋하더라고요. 아니 난 그거는 이승원 교수한테 들었었잖아. 사카린. 오늘 제가 말할 종목 경인양인데요. 그 경인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케이. 난 요즘 들은 거는 그 작년에 그 사카린 얘기밖에 안 돼. 작년. 벌써 재작년이야? 재작년이지 벌써. 그 전에는 내가 페인트 도료인 줄 알지. 페인트 염료. 왜냐면 염료. 형님 친구분 아니세요? 의료용 맞아. 염료 시장의 국내 점유율 정인양 70%. 대표가 친구야. 친구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공식적인 사회에서 나이 차이가 나보다 4살인가 하는데 형님이신가? 아래거든요. 씨발. 아니, 아주 또 슬퍼 씨발. 아니 근데 돈 많으면 형님은 형님이지. 돈 많은 선생님이지 뭐 씨. 이 사람이 조성용 대표? 그 사람 오너가 아닐 것 같은데. 문어가 아니고 오늘 문어. 됐어. 문어가. 이제 넘어가. 여기가 지금 3대째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내가 이 주스는 아닌 거고. 하여튼 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닌 거고. 아니 그래도 그분이 대표님이 저거잖아요. 우리나라 IT 1세대 아니야. 나무웹 에디터 만드신 분 아니에요. 그거 만들었던 분이죠. 진짜요? 나무웹 에디터 돈 많이 버신 분이야. 하늘과 컴퓨터 이찬진 2세대급이야. 아니죠. 그거 바로 아래급이지. 바로 아래급인가요? 왜냐면 그 아래 한글에 이찬진 고에서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내가 이게 다 까먹었는데 그 부산에서 학교 한글 선생이래. 국어 선생님이었어. 그 아래 한글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같이 조인해서 이찬진이야. 그래갖고 그 사람이 또 나와서 조인해서 만든 게 그때 벌써 요즘은 안 쓰는데 예전에 한때 나무 인터랙티브 있었잖아요. 나무웹 에디터. 나무웹 에디터. 그 나무웹 에디터를 만들었던 사람이 지금 경인양행의 오너에 지금 어떻게 되셨는데 거기에 그 아들 중에 한 명이야.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근데 뭐 경인양이 저기 김포항 가다 보면 왼쪽에 있는 거잖아. 여기도 공항까지도 안 가요. 여기 가다 보면 바로 왼쪽은 바로 그냥. 바로 있어요. 그 페인트 염료. 맞죠? 그러니까 그 의료용 염료. 하여튼 염료. 난 잘 모르겠는데 염료. 그 염료가 돈이 엄청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거의 독과점이죠 그런 게.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염료에서도 경인은 이제 다양한 염료를 하지만 일부 국내에 일본에서 들어오는 독점 염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제가 스위트모화기인가? 네, 뭐 거기서 뭐 이렇게 누가 독점으로 맞아요. 몇 개만 갖고 와서 하는데 그분도 건물이 몇 채씩 있어. 근데 그분도 보면은 그냥 학고방에다가 전화 하나 있고 학고방이 뭐니? 아니 그냥 컨테이너라 그래라 컨테이너. 학고방보다 컨테이너. 아니 진짜 사무실 하나에다가 여직원 하나 있고 컨테이너. 남자 직원 하나 있고 자기가 대표님인데 건물이 몇 채씩에 염료 팔아갖고 그런 분은 운전도 그냥 10년 된 뭐 그런 거 소나타 타고 다니지 맞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이 주식에서 많이 날리니까 그다음에 벤츠 사더라고. 에이, 주식으로 날리나 씨. 그건 그렇고. 예. 이성윤 교수 시장 상황 좀 잠깐 이성윤 교수 한번 얘기해봐요. 시장이요? 네. 시장은 계속 이제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시장이라고 네. 좀 보고 있고요. 문제는 뭐냐면 금리나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가 이제 계속 부담을 줄 텐데 네. MSCI 선진지수 편입이라는 이슈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악재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5% 단위로 해서 매년 편입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계속 그 금액이 유출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게 올해 시작이 되느냐, 내년에 시작이 되느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코스피 대형주 쪽은 어쨌든 계속 악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하반기에 성강통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그렇죠. 대형 IT주들 같은 경우 수급이 또 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리는 7월 달에 올릴 것 같은데, 금리는 왜 그러냐면은 6월 23일에 브렉시트가 안 된다라고 베팅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FOMC가. 그렇죠. 걔네가 베팅하는 그 주식쟁이도 아니고, 된다에다가 뭐 베팅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우습지죠. FOMC 형들이 그런 얘기하면. 확인하고 7월 달에 금리 인상. 우리 형님은, 사모님이 그런 분 아니다. 옐런 전 사모님 그런 분 아니야. 7월 달에 한 번 하고 12월 달에 한 번 하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스프레드, 그 EMBI, 그 이머징 마켓 그 인덱스, 그 채권 인덱스 스프레드 있잖아요. 네. 그거 보게 되면은 교수님 너무 어려운 얘기 하시네. 적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일단 채권 시장에서 변화가 별로 없어요. 네. 채권 시장에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이힐드 채권이라든가 투기적인 채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흐름이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금리 인상인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 영향이 점점 시장에서 첫 번째보다는 덜할 거다, 변동성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게 아니냐. 그 돈은 어떻게 보여집니다. 벌어? 돈은. 다만 외국인 수급은 안 좋더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이제 갑자기 똥 싸는 형태, 장대 연봉 쭉 나와갖고 2월달에 급락 나오는 형태 있잖아요. 뭐 설날 다음에. 네, 설날 직후 맞죠? 그런 형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다행이네. 안 나와. 개별 종목에 대한 그 지수, 개별 아까 어떤 사람이 종목에 나오더라고 내가 훅 컵해갖고 치컵해갖고.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시장은 그지 같다라고 욕하는데 누구는 계속 돈 벌고 있고 누구는 계속 짜증내고 막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는 장기적으로 돈은 누가 버는지 아니? 돈은 증권사? 아니? 누구? 아까 1등 하는 애? 1등 아까 1등 하는 애 그런 애가 버는지? 2등 하는 애는 못 번다? 2등은 얼마야? 수익금이, 상금이 500만 원. 500만 원? 100, 500, 300. 100, 500, 1,500, 300? 네. 그래도 500 괜찮네. 아니 멀었잖아. 200이 아니. 지금 중결승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이 펼쳐질 것 같아서 개별 종목별에서 이제 모멘텀이 있는 스몰 캡들 이런 게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 얘기는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약세로는 안 갈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달러 인덱스의 약세로 안 간다는 얘기는 원자재 상승도 둔화된다는 얘기고 이머징 마켓으로 자산이 들어올 가능성도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머징 마켓 펀드로 자금 배분에 대한 쪽도 많이 안 나타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불안정할 거고 산업재나 이런 쪽보다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성장형 섹터에 대한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시장에서 보게 되면 또 하나가 뭐냐면 아까 미래세 대우 편 드는 거네? 네, 자기 말한 거 저는 중에? 미래에셋 대우편을 왜요? 들었는데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쪽은 증권사가 그 두 군데로 나뉘었어요. 의견이. 한쪽은 시클리컬을 사라. 시발놈들이 싸움 붙었어. 시클리컬의 대표가 의문의 일패. 시발놈들 나간 놈들. 시클리컬을 믿는 대표가 이베스트 윤지호 센터장이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슬쩍 한전도 끼워넣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전을 얘기했어요. 이게 올해 1분기 먹어봐서 목소리 커진 거야. 왜냐면은 1분기인데 그냥 그게 떨어진 거 진짜 대뚫림 받은 뿐인데 솔직히 지금 소진 한주 들어와서 누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제 매니저 밀려가지고 있지. 근거가 뭐냐면 그러니까 세계경제 포럼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는 그런데도 갔어 자기? 가지도 않았고 이제 보고서 갔다 온 애들이 쓴 보고서를 봤죠. 근데 이제 거기 보게 되면은 지금 시클리컬이 된다라는 거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로 미국 경기가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지표를 보고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실업률은 5.1%고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2%가 5개월 연속으로 넘었으니까 금리 인상 연준에서 제시했던 금리 인상 기준은 맞아요. 네네. 왜냐하면 걔네들이 그렇게 제기를 해왔으니까. 그럼 근데 맞아. 질적인 흐름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업률이 감소한 이유는 뭐냐면 분모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 분모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저거 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실업률이 낮아지는 게 분자가 이제 작아졌다는 얘기인데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 교수님 말이 꼬이고 있다. 아니 실업률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활동 참가 인수 내가 이제 취직을 하고 싶어요라는 의사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실업률이 늘어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많아지면 분모가 커지면. 근데 기본적으로 경제활동 인구가 2006년도에 66%였는데 그게 62%대까지 떨어졌대요. 군포자가 늘어나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구직 포기자가 늘어나서 실업률이 감소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만약에 진짜 실업률이 그렇게 낮고
그 취직한 사람이 많으면 임금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이 안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또 질적인 흐름이 얼마나 안 좋냐면 2006년도만 하더라도 지금 보게 되면 미국의 그 파트타임 잡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40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600만 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구직 포기는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아진 것뿐이지 이거 자체가 그 아예 뭐 정말 미국 경기가 좋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 견인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기가 어려워서 그런 쪽에 시클리컬에 대한 어떤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 이런 건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달러가 강세를 갈 때 항상 나타나는 어떤 제가 보게 되면 성장형 섹터에 대한 상승 이런 흐름에 대한 쪽에다 저는 그래서 좀 더 논리적이지 않나 그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 유 선생은. 그냥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방금 전에 본 뉴스인데요. 네. 해외 쪽에 자금이 19조가 늘어났대요. 작년 대비. 해외 자산 투자가. 네. 국내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넘어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리한 것 같아요. 해외 쪽으로 당연히 좀 더 쉬울 수 있겠는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혹은 그 외의 투자자들도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장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요즘에 특징 찾아보게 되면 특징이 없어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특징을 다 무시하고 매매를 하고 있는 단순히 수급 논리에 의해 단순히 테마에 의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오늘 이슈가 돼야 되는 내용이 내일 반기문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 와서 어디를 뭐 참여한다라고 하면 떠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이슈 났죠. 만약에 내가 대선을 출마를 하게 되면 유엔 법에 위촉이 된다. 그러면서 박살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뉴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인다. 그거는 이제 후르기죠, 후르. 후룩은 또 뭐야? 후르구. 아, 이 선생님이 후룩구에다가 아까 빠뺑기에다가 아주 난리들 치네. 빵꾸. 빵꾸에다가. 그러니까 이 수준 떨어진 거 어떡할 거야, 이거? 결국 저기예요. 그냥 테마가 뭐가 도는지 따라다니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자꾸 엇박자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괜찮다, 앞으로 이거 성장성이 있다. 그런 종목 그냥 언젠가는 터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금은 들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자, 충청도지. 그렇죠. 그런 자세로 지금 얘기하는 마인드 좋죠, 우리. 마인드 진짜. 마인드 좋죠, 우리. 우리 충청도 사위 어때? 충청도 사위. 이런 마인드 맞아? 충청도 충청도 우리 사위잖아. 우리 자기랑 나는 충청도 사위잖아. 요즘에 대세가 충청도잖아. 그렇죠. 요즘에 대세가 충청도잖아. 아, 야, 그럼 나 두 개네? 난 충청도의 사위에다가 네. 학교 후배고. 학교 후배고. 잘 보여, 씨발. 예, 김동관장. 그 반기문 후배잖아요. 약간 염색 불량이지만 후배는 후배지. 후배잖아요. 고성 파워텍이 오늘 떨어졌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 모습 진짜 유엔 이겼어요. 증자한다며? 뭐, 그게, 아니야? 증자도 이기고 유엔도 이겼어. 진짜로? 고성파워텍이. 진짜 전국의 개미들이 하나가 돼서 모이면은 못할 게 없는 걸 이번에 증명했던 것 같아요. 전국의 게임들이 뭐였어? 모두가 하나가 됐어 지금. 전국 개미연합.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지금 강남역 살인 사건으로 이제는 진짜 우리나라의 어떤 그 뭐랄까요 사회 갈등이 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다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지금요. 네. 근데 진짜 이제는 남자를 혐하거나 여자 혐을 나간다거나 뭐 맘충, 먼충 별 그렇죠. 단어가 나오면서 지금 뭔 춤이 뭐야? 벌레, 해조선 해서 지금 워낙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그 변화 갖다가 지금 다들 온몸으로 감당을 하고 있는데 네. 여하튼간에 이런 상황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보니까 참 아름답네요. 썩소네? 저런 걸 보고 썩소라는 것도 썩소. 어이가 없어 하는 거죠. 일명 돌려가기. 아, 그런 거고.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김정은양? 그 최근에 저는 항상 거래대금이 실리는 섹터나 종목들을 항상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코스닥 지수가 2주 전, 3주 전 최근에 한 달 정도 위에서 좀 횡보를 하는 구간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참 시장이 잘 견조하다. 기간 조정을 가격 조정이 아니라 코스닥 지수가 가격 조정에 기간 조정을 거치는구나. 그래서 세다라는 느낌을 좀 살짝 받았다가 그런데 요야감이 들었던 게 거래대금 실리는 게 다 잡주만 거래대금 실리는 거예요. 그 지수는 횡보하는데 잡주만 거래대금 실리고 OLED만 좀 기존에 종목들 움직이고 CMJ, 영진약품 이런 것들만 가고 뭔가 뭐지 이게? 뭔가
이 정도 되고서 2차 랠리가 나오려면 뭔가 여기서 이제 새로운 주도 섹터에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다 잡지만 돈이 들어가니까 네.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아니다니까 지난주에 한번 단기간에 딱 밀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잘 된 게 밀리고 나서 이제 조금 뭔가 좀 변화가 흐름이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 나왔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에 JW 신약이 제약바이오를 살렸고 어제는 한미약품이 살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은 다시 또 뭐 CMG 제약이 뭐 기존에 갔었던 거지만 전반적인 제약바이오가 한올바이오파마도 같이 올라가면서 살리는 모습이 나오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이번 이제 1차 랠리가 2월 12일 날 패닉 셀링 이후부터 나왔던 게 1차 랠리라면 지금부터 2차 랠리가 나온다라면은 주도 업종이 제약바이오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또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어요. 거래가 안 실려. 돈이 안 쏠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업종에 대한 고민은. 즉 다시 말해서 지금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면은 다들 어떤 업종이라보다는 약간 좀 살짝 개별주 위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냐면은 업종이 안 보여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주도 업종은 없는데 주도주는 있어요. 주도주라면 돈 버는 주식 있다는 얘기죠. 올라가는 주식 있다는 거죠. 영분약품, CMG 올라가는 제약, 주식.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주도 업종은 없는데 주도주가 있다는 건 제가 아직까지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으로 외국인 기관 수급이 그렇게 세게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도 다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개별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서 대응하다가 분명 시장의 방향성 잡히게 되고 그러면은 주도 업종이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거기에다가 좀 비중을 싣거나 포트폴리오 교체가 작업이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좀 이제 시장 아닌 것 같아요. 네. 저는 똑같은데요. 거의 한 4, 5주째 똑같은 얘기 하는데 저는 한마디로 시장이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시장이 지금도 시장 전체적으로 되게 어렵다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그 시간전 맨날 그런 얘기 하지만 외국인의 시각으로 좀 큰 형들의 시각으로 보면 한국 매력이 지금 전혀 없어요. 매력이 전혀 없는 걸 뿐더러 빨리 한국을 줄여서 딴 데 갈 데가 많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 더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거대로 어떻게 현실화가 돼서 다행스럽게요.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은 결국은 오바마가 간 것까지도 됐고 갈 것 같다. 연초부터 얘기했는데 갔고 발표가 됐고 그날 결국 가서 무기 수출도 해제를 해줬는데요.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딱 영어 단어로 말씀드리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이 우선이다. 거기서 모든 정책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번에 아시아 간 거에 대한 것은요, 딱 2단어로 할 수 있으면 리밸런스 아시아를 비중 조정하는 거가 하나 리밸런스 하는 게 있고요. 약간 더 얘기하면 피봇 투 아시아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중심축으로 이동인데 문제는 여기서 중심축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과 베트남이거든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냉정하게. 우리나라 최근에 한국의 대통령 왔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왔을 때 며칠이나 있었는지 아세요? 네? 며칠이나 와 있었던지 아세요? 하루인가? 1박 2일이었어요. 대부분이 여태까지. 예. 물론 베트남 2군데를 가자. 하노이도 가고 저기도 가서 그렇지만은 2박 3일을 있어요. 아유, 네. 우리는 훨씬 낫네. 그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TPP라는 거, TPP를 빨리 발효시키려는 것들, 이게 양국의 되기 전에. 양국의 노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자꾸 이제 처음 얘기했을 때 뭐 반복된 얘기지만 뭐 제 주장일지 줄 모르겠으나 하여튼 뭐 현실화 되건 안 되건 건 앞서 이성윤 교수도 얘기했지만 MSCI 이머징에 중국이 들어가는 가능성, 상해가 들어갈 가능성. 그리고 아까 처음에 5%에서 100% 가는 데가 5%씩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 당초 얘기대로면 한 5년에 갑니다. 5년에. 그러니까 일단 들어가면 걷잡을 수 없이 빨리 가요. 속도가. 그래서 5년 정도.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5년 걸렸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100%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일단 좀 정조해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그걸 앞서서 얘기하는 거가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이런 데 와서 센첸 있죠? 센첸. 네, 심천. 그 영어로 하면 센첸이라고 쓰거든요. 센첸, 홍콩, 커넥트 이런 거 쓰면 기사가 졸라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것도 조만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만간. 네, 심천 조만간 설이 많아요. 네, 조만간 1, 2주 안에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모르죠. 저는 설만 얘기하고 전 뉴스를 많이 보니까 그렇게 되면 한국에는 재앙이다.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정말 재앙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이 걱정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많이들 아는 얘기지만 후광중이라는 건 큰 주식 위주였단 말이죠.
그 증권주 많고 근증 은행 보험 이런 게 있고요. 큰 중후망대한 회사가 많은데 화학도 석유화 이런 거 들어있는데요. 거기는 쉽게 해서 나스닥 얘기하고 심지어는 일단 IT 주식이라는 얘기 그런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큰 매력이 없다. 그래서 빨리 밸런스로 움직이는 마음에서 외국인 시장은 거의 없다. 그럼 돈이 안 되느냐? 어떤 주식이 올라가느냐? 저는 주도주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주식이 뭐가 올라가냐면요. 뭐냐? 초단타 세력들 뭐 해먹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큰 형들이 없으니까 저 펀더멘탈이 뭐가 아무 관심도 없어. 그냥 오늘 돈 많은 애들이 모여갖고 야 저거 한번 사보자 그러고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갖다 붙이고 솔직히 걔네들이 사는 애들이 보성이건 뭐건 사는 애들이 반기문이랑 상관없는 거 다 아는 거지. 알면 사는 거 아니야. 미치는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카지노도가 아니고 쉽게 보면 이거 야바이판이 돼 있어 지금 대한민국 시장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결정은 그거를 참여하겠느냐 참여 안 하고 쉬겠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야. 이거 올라가는 거 갖고 욕할 필요도 없다고 있어요. 주식은 항상 냉정하거든. 아니 뭐 그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면은 좀 기회 크게 보고 기다리면서 아까 김성 과장 하듯이 2등으로 여유 갖고 좋은 주식 있잖아요. 그냥 갖고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1등이건 3등이 왔지 그냥 뭐 지랄다 샀다 팔았다 하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너무 지금 큰 기대도 할 필요 없지만 올라가는 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아닐 것도 없고 그냥 냉정하게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학연 지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은 트럼프 관련해서 안 올라간다면서요. 트럼프 관련 주란 거가 정책으로는 있죠. 정책으로도 있고 정책은 오바마도 있고 다 있었죠. 이렇게 힐러리도 있었는데 무슨 트럼프가 대학이 어디나 뭔 상관이야 씨발. 트럼프가 고향? 아유 지랄 발광들 하라 그래. 그러니까요. 서울대? 아 씨발 서울대 누가 안 나와봤어? 서울대가 1년에 한 4천 명 나올 거고 4천 명 들어가죠. 그렇죠. 중부대가 몇 명 들어가냐? 중부대. 거기에 3, 4천 명 들어갈 거야. 중부대가 3천 들어가? 3, 4천 명. 거기 학생이 한 15,000원에서 2만 명 정도. 그럼 서울대가 5천 들어갈 거 아니야. 5천 곱하기 대학 학부면 5천, 매년 5천원씩 나온다고 생각해봐. 10년에 5만 명, 거기다가 사돈에 8천 들어가 봐라? 아, 씨발, 아유, 조시치라, 내가 솔직히 정치학과 나왔잖아. 정치학과, 우리 선배 우리 2명 분류되는 사람 정치학과다가, 우리 선배 때는 보면 한 25명이고, 지금은 한 50명 될 거거든요? 어떻게 알아, 씨발. 모르죠. 특히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경북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한 학교, 내가 나온 고등학교 있잖아. 족같은 고등학교. 그거 나 나올 때가 900명이었거든? 900명? 네. 한 2년에 1000명인데 그게 무슨 씨발 상관이야, 그게. 아이, 그러니까 그걸 욕할 것도 없고 다 해먹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왜냐면 형들이 지금 들어오지 않는 판이거든. 형들이 안 오니까 큰 형이 안 들어오니까 작은 형들도 미쳤다고 들어와. 그리고 국민형은 미쳤다고 들어와, 여기. 그렇죠. 국민형은 나라면 휴가 가지. 그잖아. 뭐하고서 오히려 공부나 하고 앉았고, 자기 탐방 가듯이, 탐방만 가는 거야. 판 바뀔 때 대비하는 거지. 그리고 지금, 지수만 쫓아가면 되나. 그래서, 지수에서 대표 패시브 펀드만 해놓으면 되죠. 뭐 하려고. 나설 게 뭐 있어. 맞습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내가 딱 예를 들면 대연 이런 거 있잖아, 대연. 네. 대연 멀쩡히 좋은 회사잖아. 네. 아, 모르겠어. 오늘 8% 떨어지네? 10% 빠지다 조금. 그러니까, 그게 뭔 이유가 있어. 오늘 원익홀딩스 무슨 뭐 반드시 해봐. 14% 오를 이유가 뭐 있어서 까놓고 얘기해서. 아무도 없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은 그냥 냉정하게 선택만 하시면 돼요. 내가 이 판에 들어가서 돈 넣고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면 우리 김성훈 과장 같이 여유 갖고 기다리면서 다음 라운드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어떻게 보면 또 여기는 카지노가 아니니까 주식은 남잖아요. 소지는 남죠. 밀려도. 남죠. 그래서 이제 이제 주식 얘기할 텐데 그래서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 아까 그 유양이나 그런 사뒀잖아요. 블루컴 얘기했다시피 저 같으면은 지난 한 3주 전에 LS나 사도 묻어둘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얘기다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을 했으면 아까 경인양이 얘기해 준다면서요. 아, 그 종목 들어가나요? 응, 바로 하지 뭐 어렵 게 뭐 있어. 돈 넣고 돈 먹기라 네. 결혼이 났는데. 네. 경인양행을 편입한 이유가 회사를 좀 공부를 해봤어요. 다들 경인양행하면 사카린 생각하잖아요. 사카린 아닌데 몇 년 전에 사카린 얘기가 관련 나와서.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죠. 자, 일단은 경인양행의 본업부터 얘기를 드리면은 국내 의료용 염료 시장의 70% 비중 마켓을 차지하고 있고요. 전 세계 50여 개 염료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로레나 로레나 같이 그러니까 비싼 옷일수록 중요한 게 소재랑 염료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 들어가는 첨단 염료를 갖다가 이미 업황 자체가 업력이 44년인가 그렇죠? 그래서 의료용 쪽에서는 확실하게 마켓을 잡고서 기본적인 사업은 잘 하고 있고 그래도 얘네가 잘하는 게 5년 전부터인가? 5년 전부터 의료용 염료가 아니라
첨단 IT 정밀 소재 쪽 염료 시장에 대해서 이미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10년 전부터 했어. 되게 잘한 거죠,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성과가 이번에 OLED 시장이 이제 슬슬 개화가 되면서 그 부분에서 좀 모멘텀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염료니까 색깔이 다 색소잖아, 색소. 근데 그 OLED 시장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해보시면요. 삼성이 대면적 OLED를 가지 못하고 있고 LG가 OLED TV를 만들고 있으나 그걸 화이트 OLED라고 하거든요. 화이트 OLED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기판 위에다가 레드, 그린, 블루 이 색상에다가 입혀가지고서 색깔을 내는 건데 그 부분에서 대면적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시계에서 컨트롤하기 힘들어요. 투명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는 화이트 OLED 약간 좀 변칙된 방법을 써가지고서 네.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용액 공정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구글에서 용액 공정을 검색해 용액 공정. 네. 관련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현재 OLED 시장에서의 어떤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용액 공정인데 쉽게 얘기해서 잉크젯을 가지고서 그 위치에다가 그러니까 용액 공정이 그거예요. 네, 용액 공정이라는 게 그 잉크젯을 가지고서 레드, 그린, 블루에다가 마치 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은 레드, 그린 상황인데 블루 계열 쪽에서 아직까지는 그 소재가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 공정에서는 보면은 다들 그 내용들을 블로그나 뉴스나 기사의 내용 끝에 보면 결론은 장비단보다는 소재에 대한 개발이 급선시되고 있다. 먼저 필요시되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경리장 같은 경우는 이제 염료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느 정도 좀 포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미 경리장 뉴스를 검색해 보시면요, LCD, OLED 쪽 소재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었다라는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걸 같이 접목해서 보는 거죠. 첫 번째 모멘텀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제 사카린 얘기를 해볼게요. 사카린이 저는 이것도 잘하면 대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난주 주말에 미국 FDA에서 정말 획기적인 뉴스가 나왔거든요. 뭐냐면은 설탕에 가공식품에 들어간 설탕 양을 표기를 하라고 이제 했어요. 이게 왜 획기적이냐면은 로이스 통신에서 획기적인 얘기했는데 평가했냐면은 1994년도에 미국에서 처음 성분표를 제시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 안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과자나 어디에 들어가는 성분표를 갖다가 우리나라 얼마 안 됐는데 미국은 1994년도에 이미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 이후에 설탕의 양을 표시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거죠. 왜냐면은 이 내용 나오고 나서 미국에 선정되어 있는 모든 가공식품에서 극렬히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에 들어간 설탕 양이 엄청나거든요. 아, 그거 봐봐. 저기 누구냐? 쟤 누구야? 백주부. 백주부 술탕이잖아. 슈가보이잖아, 백주부. 그래서 유튜브 가서 여러분들이 설탕만 쳐보죠. 설탕만 치면은 우리가 먹는 과자나 거기에 들어간 설탕 양이 얼마인지 보고서 그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 저는 지금 편의점에서 가공식품을 안 사는 거죠. 편의점에서 안 먹으면 이제 뭐 먹고 살아? 자기. 진짜 웬만하면은 그냥 하다못해 김밥점 가서 밥이라도 먹지. 웬만하면 편의점이지. 그럼 이제 김밥 정부에서 이제 소금을 한번 조사해서 나오라면 어떻게 하려고? 먹을 거 없다 이제. MSG. 일단은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정책이 저희 우리나라 따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얼마 전에 설탕과의 전쟁 선포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백주부 줬댔네. 이제. 사카린을 자꾸 이상한 쪽으로 보고 정부에서 뭐라냐면은 사카린이 전혀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다, 자기들도. 그런데 좀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공무원들 마인드가 그런데 빠져갖고. 저는 이제 결국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사카린에 대한 매출 비중 크지 않아요. 하지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본업 의료 연구에서 산탄하게 가고 있고 바닥 잡고 거기에 첨단 소재 쪽으로 해서 이미 5년 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고 거기에 더해서 사카린 쪽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이제 바뀌고 정부가 설탕화를 전쟁을 시작한다면은 저는 이 세 가지 모멘텀만 가지고 충분히 경향이 지금 현재 주가 시총이 싸잖아요. 1,000 얼마지 요즘? 1,200~300원이 따이는데 전 이건 적어도 밸류는 여기에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멀티플 충분히 부여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OLED 쪽은 좀 제가 이제 이거를 예전에 10년 전에 장애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쭉 뭘 시작했다고? 예전에 이제 CSL 솔라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이제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MBK로 바뀌었는데
이게 엔터테인먼트 하는 회사로 바뀌었어. 아주 그게 이제 삼성하고 하는 건데 네. 삼성의 방식은 RGB 방식이에요. 레드, 그린, 블루를 만들어서 네. 그걸 각각 이제 합쳐서 이제 그 색깔을 내는 방식이고 LG는 화이트 OLED 이제 얘네가 기술이 딸려서 이제 화이트 OLED로 간 거였거든요. 화이트 OLED로 갔는데 요 앞에다 필터를 껴갖고 색깔을 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 LG가 되겠니? 필터 껴갖고 색감이 나오겠니? 이랬는데 얘기 많이 듣던 건데. 웬걸 봤더니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은근히 그러니까 그래서 LG는 그러니까 OLED TV 보면은 LG께 나와 있잖아요 대부분. 원래 TV 그러니까 이게 화이트 OLED는 아직까지 수율이 그래도 안 나오긴 하지만 단가는 비싸도 만들 수가 있고 삼성 거는 도저히 수율이 안 나와서 못 만드는데 레드는 다 우리나라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린을 만드는 블루는 전혀 못 만들고 블루는 다 하겠다고 다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이 블루는 전부 일본 거 갖다 쓰고 그린을 이제 형광 그린하고 인광 그린이 있는데 형광 그린은 두산에서도 만들었고 이 인광 그린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더 좋은 오래 가는 건데 이 인광 그린 소재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경인양행 그 CS 에솔라라는 곳에서 만들었는데 CS 에솔라. 네, 그걸 이제 어디다 납품했냐면 제일모직에다 납품했었어요. 네. 근데 제일모직이 그래서 이 인광 그린을 기반으로 해서 OLED를 만들다 실패를 했어. 재작년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뭐 아예 OLED 사업을 뭐 접내 만에 막 그랬었거든요. 아마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실패가 됐던 건데 이제 그 잉크젯 방식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이걸 갖다가 직접 뿌려주는 거거든요. 그거를 갖다 직접 뿌려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증착시킨다고 하잖아요. 이 고체를 이 알갱이를 갖다가 기판 위에다 증착시키니까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열을 가하고 뭐 해갖고. 근데 그 방식이 수율이 너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게 아까 공돌이 둘이 이성원 신났네. 과장이 얘기하는 이제 용액 공정, 그러니까 잉크젯 프린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잉크젯으로. 근데 이제 전부 다 잉크젯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부를 갖다가 이제 그 잉크젯으로 가고 일부는 분말로 가고 해갖고 수율을 높이자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그 플렉서블로 가게 그래서 이제 OLED를 갖다가 대면적으로 가자라는 거고 지금 말씀 주신 경인양행은 뭐냐면은 이제 그 코롱 중앙기술연구원하고 국책 사업으로 뭘 개발을 했냐면 이 플렉서블 OLED에서 이제 그 필름 있잖아요. 네. 근데 필름을 만드는 건데 이게 유리로는 못 하잖아요. 플렉서블이.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플라스틱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필름도 역시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투명한 필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거기에 들어가는 그 소재를 누가 만들었냐면 경인양행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플렉서블 오일 한번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예, 아직까지 아니, 경인양행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투명 폴리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과생 못 알아듣고 졸고 있네. 그러니까. 삼성에서 만약에 플렉서블 OLED를 생산한다라면은 경인양행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네.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명 폴리 이미드 필름에 대한 쪽을 근데 그거는 뭐 RGB가 아니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판 위에다가 코팅하는 바니쉬라요. 그게 그거 알아듣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나 있어? 나도 몰라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공부해서 된다는 걸 자랑질하잖아 지금. 아니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우리 동부에도 안 되지. 나도 이제 그래서 기자 불러다가 이제 그 관련된 사람들한테 이제 그걸 들으려고 정말로 경인양행이 대박이냐 아니냐. 근데 플렉서블을 가려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얘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지. LG가 됐던 삼성이 됐던.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경인양행은 김성훈 과장님이 말씀을 주신 것처럼 대박 가능성이 일단 있는 그런 이제 기업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 진짜로 될지는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인양행 주가를 보시면은 일단 본업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깔지 않을 것 같아요. 하방이니까. 본업은 내가 알기에 10년 전, 20년 전이나 저평가일걸? 늘 저평가죠. 그러면은 자 생각해보세요. 거의 독과점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밑으로 하방으로 깔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대박 가능성이 있다라면요. 이건 일단 지르고 봐야 되거든요. 일단 한번 봤잖아요. 해보는 거지.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카린 같은 경우도 이름이 이제 그 경인양행이 하는 게 아니고 자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가 하는 건데. JMC가 일 거예요. 예, 뭐 그 경인양행에 대한 쪽이 예전에 왜냐면은 2년 전에 제가 이제 탐방 갔다 와서 얘기했던 거니까. 맞아. 그 경인양행 같은 경우가 그때도 뭔가 있었는데 OLED 그런 거 있었는데. 사카린 때문에 사카린만 있었나? OLED는 있었는데 걔네도 그때 이런 투명 폴리 뭐 이런 걸 했던 게 아니고 그때는 얘네들도 인광 소재 개발하고 있었어요. 인강 소재. 그린 인광 소재를 얘네들도 개발하고 있었거든. 근데 그거보다 뛰어넘는다는 거지 뭔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지 지금. 예, 그 다른 걸 개발하고 있었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이게 묻어갈 수밖에 그 얘기죠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잖아. 사카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암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람으로 치게 되면 하루에 그 콜라를 그 160캔을 먹어야 된대요. 그게 하루에 콜라를 160캔을 먹어야지. 이게 영국에서 실험했던 거예요. 영국의 쥐에다가 실험했는데 그런 식으로 고용량을 투하하고 보니까 쥐가 암에 걸린 거야. 그것도 매일같이 하루에 160캔을 먹어야 된대. 쥐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콜라만 마셨네. 죽어라 먹은 거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사카린에다가 이제 오명을 씌운 거, 설탕 업체들이 오명을 씌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설명이 맞아. 나 그 중간까지는 솔직히 못 알아듣으면 알 텐데, 하여튼 그 디스플레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하면 거기 핵심적인 뭔가 들어가는데, 그게 경인양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기술 개발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맞죠? 네네, 맞습니다. 딱 그 맞죠? 네. 네. 그 본인도 경인양행 같이 미는 거야? 저도 관심이 딴 거? 있어요. 경인양? 네, 다른 종목 하시면 이제 그때 나 경인양행 꽂혔어. 확 꽂혔어. 공부하는 중이라 나는. 왜냐면 나는 딴 거 모르더라도 그 대주주의 그 뭔가 좀 성실함 그걸 알지. 예. 뭐 나 친하진 않지만 알긴 알거든요. 대주주가 사람이 타면 좋다는 거 알고. 그러니까 예, 대주주가 얼마 전에 또 지분 들렸어요 또. 대주주 친인척들이. 친인척이에요? 음. 친인척들이 지분 들렸어요. 아 지금 여기 나오는 사람 내가 보니까 대주가 그게 내 후배야. 이 친구가. 예. 저요? 당신이 이런 얘기 들으니까 확 소주가 땡기더라고요. 왜? 뭔 얘기인지도 모르는데. 사카린 때문에. 사카린 섭취가 부족해서. 그래서 일단은 술 관련주를 일단 보려고 하는데요. 술 관련주. 지난주에 이렇게 기사를 한번 보다 보니까 1위 기업은 주가가 올라갔는데 2위 기업은 주가가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거에 맞춰서 이번에 2위에서 1위로 올라간 기업이 하나가 있거든요. 뭐야? 창해 에탄올이라고 해서 그제 전에는 진로바로가 14% 정도 그 정도였는데 이번에 그 하이트 진로 에탄올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1위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얘기하는 동안 이제 뭐 심심해갖고 실적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2016년의 실적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2분기의 실적은 무조건 잘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2분기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작년에 메르스의 여파에 이어서 올해 대비했을 때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소주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술을 마시는 기간이 작년에는 좀 줄었다라고 한다면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날씨도 벌써부터 더워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런 부분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1위 기업이나 혹은 독점과 기업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1위 기업으로 올라서면서 실적도 나오게 되고 작년에 대비해서 뭐가 좋을까? 차트는 어떨까? 뭐 이런 거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뭐 창해 에탄올이 뭐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네. 회사는 얼마짜리야 그게? 그게 2만 원 얼마짜리일 거야 아마. 괜찮은 현재가가. 뭐 얘기 많이 들었던 건데 작년에. 작년에 그 화장품 한다고 화장품 그러니까. 원료 사업 한다고 그래갖고 지금도 잘 되고 있어 그게. 화장품 원료 사업 쪽에서 이제 매출이 나와야 네. 걔네는 한번 레벨업 하지 않을까? 근데 네. 기본 말씀해주신 대로 하이트 진로 그 에탄올을 인수했기 때문에 걔도 뭐 일단은 뭐 마켓쉐어 1등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정당한 밸류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성이 하나 더 해주보세요. 저는 그 한올바이오 파마 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그 대웅제약이 문제가 뭐냐면은 그 종군당의 이종근 회장님께서 열받은 이유가 우리도 똑같이 돈 처바르는데 한미는 하는데 왜 니네는 못하니 이래갖고 열받아서 백지공시 하나 냈었잖아요 연초에. 회장님 아주 살아계시나? 그럼요. 근데 사실은 발은 양이 다르더라고요. 발은 금액이. 그래도 바르긴 발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대웅 같은 경우는 정말 파이프라인이 없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그 유통만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대웅이가 그 파이프라인이 없으니까 한올바이오파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잘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잘한 거죠. 근데 한올바이오파마를 인수하고 나서 한올바이오파마 전 대주주가 대웅제약에 팔고 더 비싼 가격에서 주식을 잘 샀네. 재테크하셨네 재테크? 아니죠 손실난 거죠. 손실 났지. 비싼 가격에 샀으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설립자가 72만 주를 장내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자가 다시
그 대웅지약이 매각한 가격보다 높게 72만 주를 샀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서 이분이 왜 이러셨을까? 이분이 왜 그러셨을까? 나중에 조사받는 거 아니야 그거? 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당장 팔아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얘가 한올바이오파마가 재밌는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이렇게 라이센스 아웃된 게 없어요. 근데 파이프라인만 9개 갖고 있어요. 파이프라인이 9개를 갖고 있는데 뭐 당뇨병부터 시작해서 아토피, 뭐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쭉 9개 정도에 대한 라인업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임상 3상에 있는 게 고혈압 치료, 고혈압 치료제, 그다음에 고혈압 치료제 복합 신약에 대한 쪽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국내의 3상이고 이제 미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 안구건조증, 그다음에 자가 면역 항체 신약, 그다음에 고혈압이 3개, 당뇨 고혈압 복합 신약이 하나, 그 다음에 아토피 치료 신약이 하나, 그 다음에 세파계 항생제 쪽에서 토미포란 하나, 뭐 그 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이런 식으로 해서 고혈압 쪽에 좀 그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한 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뭐 하나가 일단은 스타트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된다라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나머지에 대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산정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가치 산정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기업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 첫 번째 신약에 대한 쪽으로 이제 추정하고 있는 자가 면역 세포. 자가 면역 세포 신약에 대한 쪽이 첫 번째 지금 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계약 금액에 대한 쪽은 시장에서 추정을 할 때는 5천억에서 한 1조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러닝 개런티가 한 10배에서 15%. 그러니까 계약금이 늘면 개런티가 주는 거고, 그렇겠네. 계약금이 줄면 러닝 개런티가 느는 거고 이런 차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계약금 큰 게 좋고, 회사 입장에서는 개런티 큰 게 좋고. 그렇죠. 그런 주주에서 빨리 돈 들어온 거 장땡이니까. 그렇죠. 그런 차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나가 라이센스 아웃이 되게 되면 나머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 산정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한올바이오가 최근에 주가도 다른 바이오 다 박살날 때 유일하게 혼자 버텼죠? 혼자 버틴 뭐 그 중형급 이상에 대한 종목이거든요. 그런 것들 놓고 보게 되면 한올바이오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진약품이 시가총액이 3조 3천억이 넘었잖아요. 나머지 제약바이오가 겁내 싸고요. 영진 때문에. 아니 솔직히 영진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 비싸다, 밸류 부담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영진약품은 3조 3천억을 땡겨놓으니까 그러네. 나머지가 다 싸 보여. 아니 심지어 한미도 6조 얼마밖에 안 하는데 뭐 영진보다 그렇게 나도 생각해보니까 한미가 좀 싸 보여. 한미가 싸 보여요. 한미가 그런 얘기 있잖아. 아니 영진이가 KTNG 생명과 뭐 한다고 그게 물론 우리가 2년 전에 영진약품 얘기할 때 영진약품을 좋게 봤던 이유는 야 이렇게 공기 스모그가 심한데 폐질환 치료제 만드는 영진이가 그 호흡기 질환 치료제 만드니까 이거 대박 나지 않을까? 라고 이제 2년 전에 얘기했던 거지만 그렇죠. 그게 2년 후에 갔네요. 그게 올해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게 라이센스 아웃을. 그게 이제 그 2년 후에 가기는 갔는데 그게 3조 3천억이면 아니 8조를 갖다 라이센스 아웃한 그 한미는 얼마나 싼 거예요. 무지하게 싼 거죠. 그때 그 영진이가 또 하나가 막 저거 아니었어? 그거를 했나? 그건 딴 회사였나? 그건 딴 거 같은데. 고혈압은 뭐 카나베요? 그건 보령이었지. 그건 보령이었나? 보령이었지, 보령.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하여튼 기본적으로 하여튼 시장은 좋겠다. 똑같은 생각인데, 두 가지가 갑자기 버뜩 나왔어요. 오늘 하려는 건데,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설탕 사카리. 설탕 얘기했잖아요. 사카 이러면서 2년 전에 했었지 그때. 기억나죠? 근데 설탕 얘기하니까 갑자기 꽂혔는데, 설탕값이 졸라 그런 거 아세요? 설탕값 좀 알아요? 올랐나요? 아니 이번에 몰라요. 저기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몰라요? 라니냐? 라니냐가 장난이 아니에요. 라니냐 요즘 그 옥수수값 오르고 맞아요. 콩값 오르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많이 안 올랐던데 옥수수만 좀 오르고. 문제야. 설탕값부터 29%가 올랐죠, 요새. 올라갔고요. 우리는 그 관심이 없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데가 설탕이 원산지 중 하나거든요. 설탕이 없어요. 그래갖고 농담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그 베네수엘라에서 공장이 가동 중지됐어. 사카린을 써야지 이 자식들. 아니 그게 들어봐. 그래서 지금 이게 보면 농산물 가격이 3월 이후에 20% 이상씩 웬만한 게 다 올랐어요. 아니, 진짜로. 그래갖고 지금 왜 그러냐면 엘니뇨에서 라니냐가 한 끗이거든. 쉽게 상식적으로 보면 엘니뇨는 물이 올라가는 거고요.
라니냐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그 현상으로 보면 하여튼 어찌됐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뭔가 바뀌는 거잖아. 재해가 바뀌는 거잖아. 그 현상이 된 게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농산물 가격이 치솟는 거예요 지금이요. 치솟 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해면이 온다가 바뀌니까 뭔가 여기서 어류도 위치가 바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그 저기 참치류가 70% 올랐어요. 참치 가격이 요새. 그래서 참치가 덜 잡혀 지금. 우리가 뭐 무제한 참치집에서 나중에 나오는 건 다 싸구려네요. 난 모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참치가 아니고 참다랑어. 기름치. 기름치라고 해갖고 그거 이제 그 먹으면은 참치집 가서 설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좋은 참치가 아니라서 기름치라고 안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주는 거예요. 무제한.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한 거에 대해서 한국말로 듣고 싶으시면 신영증권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 엘니뇨나 그리고 그거는 이제 숫자로 딱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IRI라고 세계 기후 기구가 있어요. 그 IRI 이게 IRI 콜롬비아라는 곳에 치면 나와요. 그래갖고 매주 얘네가 매주 발표해요. 세계 기후를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이런 게 인덱스도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라니아가 지금 요번 여름 지나고 나올 확률이 50%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수치로 딱딱딱 나와요. 그런 게. 여러분들 금방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신영증권의 자료 들어가서 라니아 이렇게 치면 왜냐면 딴 데는 주목한 자료가 없는데 외국에서 벌써 얘기 많이 해서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콩값이라든가 두유값 이런 게 그 유가, 옥수값이 그래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설탕이 나온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베네수엘라 그 구글하면 나와요. 네이버에 안 나오는데 구글 한번 쳐보세요. 베네수엘라 아웃 오브 슈가. 베네수엘라. 아웃 오브 슈가 치면 딱 나오고요. 베네수엘라 콜라 프로덕션 이런 거 딱 나와요. 이제 농담이 아니라 오늘 새벽에 막 나온 뉴스거든요. 그래서 슈가 값이 막 올라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뭘 사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 거기서 선물 그냥 해외 선물하는 사람들은 지금 안정적으로 하는 거 옥수수 이런 거 사면 돼요. 옥수수가 조금 덜 올랐어요.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런 게 좀 올라가는 옥수수 그리고 보면 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있죠. 네네. 많이 보시잖아요. 네네.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우리도 많이 보실 거면 주식하시는 분은요. 며칠 전에 나왔던 네. 거네. 베네수엘라 러닝 아웃 오브 슈가. 네, 그리고 오늘 거 찾아보면 바로 또 나와요. 콜라 생산 중단했다고. 그 말에 전 농담 그 거짓말 안 해요 그런 거는. 그래서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가면 커머더티 치고요. 네. 커머더티에 보면 슈가도 나오고 카튼 뭐 다 나오잖아요. 슈가 보면 20몇 %가 딱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 말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선물로 하는 사람은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 그거 아시잖아요. 설탕이나 이런 거나 그런 거 하시면 좋고요. 그럼 국내에서 뭘 사야 되느냐? 국내에서는 제가 코드 번호 불러드릴게요. 137610. 137610. 네, 거래가 아주 잘 되는 건 아닌데, 네, 아주 거래가 잘 되는 건 아닌데, 웬만한 분이 사자 팔자는 되는 정도 거래가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ETF가 수백 개, 한 200개 있는데, 거래가 안 되는 게 99%, 95%거든요. 이건 거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거를 좀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뭐, 정말 쫄라게 하겠다면 해외 선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런 거 타이거 농산물 선물 H거든요. 그거 하시면 이건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걸 한번 더 진행해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건 바로 그냥 현실에서 접목하는 거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137610이고요. 타이거고요. 코덱스에도 이런 관련된 코덱스는 콩 선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거래가 안 돼요. 전 늘 말씀 거래가 안 되는 건 주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그거 하려니 해외 선물하는 게 나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타이거 지금 보면은 여기 코덱스는 거래가 안 돼. 코덱스 슈가 쇼티지. 폴스 콩카콜라 투 스탑 프로덕션 인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거 그대로 왜 거짓말해? 예, 그래서 콜라 쟁여놔야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자재기. 그럴 수도 있지. 아싸 우리 집에 아니 테스트가 안 되지. 120병을 못 마신다? 1.8리터짜리 2개 있다 집에. 그래서 그게 있어 보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행해 보면 라니아가 되면 이건 좀 먼 얘기인데요. 라니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건데요. 라니아가 되면 북반부, 남반부 대륙마다 달라요. 한국이랑 일본, 그러면 미국 쪽 있죠. 미국 대륙, 북반부 대륙은 추워져요 겨울에. 네. 여름에 선선하나? 여름에 요번에 태풍이 많이 불 겁니다. 네, 그 현상,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일반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럼 추우면 요번에 보면 그 동안에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요번에 좀 낮았지만 JC펜이네, 거기 콜스네, 백화점도 조카 실적 안 좋았다고 만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몇 개 셧다운되고 문다는 거가 다 겨울이 따뜻해서 그래요. 미국이 3년째 물론. 가끔 보면 추위가 맹추위가 나왔다 그러지만 전체를 보면 따뜻한 겨울에 웜 윈터거든요.
이번에 워밍턴은 끝났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워밍턴은 네, 그래서 워밍턴 많으면 어떻게 돼? 추우면 옷이라도 사잖아. 네. 난방기구라도 사잖아. 그래서 요번에 그런 백화점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워낙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야, 롯데 쇼핑도 진짜 많이 빠졌다. 아니 봐봐 끝까지 들어봐 얼마 안 남아서 그게 이거 되고요. 그 난방기구, 백화점이랑 미국도 마찬가지 그 온라인 쇼핑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사는 애들 있고요. 거기 이제 그건 이제 장기적 얘기고요. 거기다 보면 그거 거기다 맞추면 옷 만드는 애들 있잖아요. 옷 만드는 애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그 많이 진행된 얘기인데 진도가 나간 얘기인데 영업무역이나 한세시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영업무역이 몇 년 동안 헤맸을걸요? 헤맸죠. 하겠어요. 땅 얘기하면 모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안 추워서 그래요. 안 추워서 그래. 그렇죠. 진짜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웜윈터란 말 치면 다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요즘 미국의 부류가 올겨울은 추워진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 기준으로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랑 영업무역 그리고 한세실업인데 한세실업은 제가 보면 그 이제 올라갈 때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뭐 더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 베트남만 특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트남 그래서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타이거 농수산물 선물은 다시 말씀하면 이거는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외국인 선물인데 선물은 막상 하기 어려운 분 많으니까 이거 거래가 되는 예쁘다 그래갖고 이거는 신선하지 않아요? 조금. 콩 가격이 훨씬 이슈가 될 거란 얘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콩 가격이랑 옥수수 했는데 우리나라는 콩 선물을 살 수 있는 거가 이게가 거래가 안 된다니까. 맞아요. 두 개밖에 없고. 그래서 농산물 선물은 이게 모농산물을 묶어놓은 선물이야. 한세실업은 네. 번지했네 이번 달에. 졸라 빠졌지. 오늘 실적이 안 좋았잖아. 방금 전에 그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는요. 2016년 5월 18일 오후 7시 19분 한국경제 증시의 라니냐 공포 국내 음식료주 비상이라는 타이틀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 그걸 보셔야 돼. 그게 신영증권 자료 좀 인용한 거야. 신용주가 자료 인용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가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섹시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게 좀 갈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나라의 원유 가격 이슈 되겠죠? 솔직히 잘 원유 가격이 이슈가 돼. 많이 추워지면. 근데 뭐 그런 추워지면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야 뭐 지금 당장에 라니아 때문에 그런 거 직접적인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요즘 관심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또 오늘 빠르게 끊었네. 간단하게 해야지. 머리도 아픈데 지금. 우리도 그거 좀 넣어요. 뭐요? 우리도 뭐 사랑하는 방법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추천 누르고 뭐 그 하트 누르고 뭐 그런 것도 또 어떤 거 뭐야? 추천 누르고 하트 누르고 그거 해주세요. 뭐 그거 있잖아요. 우리 좀 진짜 말해. 아니 몰라 나도 까먹어서 뭐 추천 누르고. 아니 자기가 지금 말해. 아니 그거 있잖아 그거 뭐 추천 누르고 하트 누르고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 추천 누르고 하트 누르고. 그래 하나 말이야. 질문 좀 하고 질문 좀 하든지 말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우리가 댓글을 안 달. 왜냐면 댓글은 안 달지만 대신에 댓글은 방송으로 없어. 올려주잖아요. 방송으로. 방송으로. 방송으로 올리죠. 왜냐면은 아니 오늘 올린 거. 나는 데일리로- 시약수상부 친구 아니야? 모르겠어요. 의심스럽지? 데일리로 어쨌든 간에 이게 주식이 미치다가 합쳐졌기 때문에 네. 주식의 위치대가 합쳐졌기 때문에 아마 데일리로 계속 올라가니까 또 오케이. 그 위원님께서 계속 그 형님이 저거 올려주시잖아요. 내가 또 섹시한 것도 특집도 올려주지. 특집도 올려주니까 질문 있으시면 올려주면 예전보다는 어쨌든 간에 빠르게 오케이. 리스폰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했었고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오케이.